회사 신입사원 연수 때 같은 방을 썼던 동기 A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연수 중 매일 밤을 가위에 눌려 시끄러워서 뭐라고 했더니 농담조로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마도 꾸며낸 이야기겠지만 최근 어떤 계기로 생각이 나서. A는 도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입사했는데 출신은 N현. 그것도 본가가 있는 곳이 엄청난 시골 쪽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A의 할머니가 미신을 깊게 믿는 사람으로 예전부터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든가.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요리카타 사마라는 요괴였던가의 이야기라고 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본가 근처 산 밑에는 땅속에 나라가 있어 그곳에 요리카타 사마들의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 A의 본가 주변은 산이 있고 인혈, 히토하나라고 불리는 동굴이 몇 개 있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산에 있는 깊은 동굴을 인혈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지만 말이다. 유명한 인혈은 진사에서 섬겨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마 파워스팟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그 인혈들 중에는 사혈, 즉 뱀구멍으로 불리는 곳이 있어 그건 요리카타 사마들의 나라로 이어진다는 전설. 그리고 산속에서 동굴을 발견해도 섣불리 다가가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봤다고 한다. A는 그 요리카타 사마라는 게 뭔지 잘 몰랐지만 사사건건 밤늦게까지 떠들면 요리카타 사마가 온단다 라고 할머니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막연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는. 그래서 시간은 흘러 A는 도내 대학에 진학하고 스키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2학년 겨울방학에 친구 셋과 함께 A의 본가에 머물게 되었다. A가 태어난 N년은 대설지대로 본가에서 가까운 곳에 스키장이 있어 마침 딱 좋으니 스키장에 머물면서 즐기자라는 것. A와 친구 셋은 겨울방학 중 스키 산매경에 빠졌다. 다만 매일 그냥 스키만 타면 질리는 것 같아 12월 31일은 A의 본가에서 느긋하게 지내기로. 연말 특별방송에도 질려 적당히 잡담을 나눠봐도 화제가 소진된다. 그러다 A는 요리카타 사마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다고 한다. TV도 볼 것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담력시험 겸 사혈을 찾아보자는 이야기가 됐다. A는 아니 위험하니까 안 돼 라며 거부했다. 왜냐하면 A의 고향에는 산에 관련된 미신이 몇 개나 있는데 그 중에 12월 말일에는 산에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 A의 고향뿐만이 아니라 N현에는 땡땡일에는 산에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미신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친구들은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A도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없어 결국은 사혈을 찾아보기로 허락했다. 어렸을 때라면 몰라도 A 본인도 요리카타 사마 이야기 따위는 믿지 않았다. 동면 중인 곰을 마주치지 않게끔 그런 이유로 어린애가 동굴에 함부로 다가가지 않도록 만들어진 가짜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결국 살짝 스릴을 맛보고 흥을 돋우고 새해를 맞자 정도로 생각하고 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고향 사람들 사이에서 몇 개인가의 동굴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이 있어 A는 그중 어느 하나가 그 사혈이라고 짐작했다고 한다. A와 친구들 도합 넷은 그 동굴들을 한번 돌아보기로 하고 산으로 이어지는 길을 걸어갔다. 다만 딱 여기부터 산이다 라고 생각되는 지점부터 A는 왠지 위화감 같은 것을 느꼈다. 어릴 때부터 놀이터 삼아 자주 올라왔을 텐데
전혀 모르는 땅에서 헤매는 듯한, 말하자면 데자부의 반대인 미시감 같은 것을 느꼈다는 것. 밤에 산에 들어가는 건 A도 처음이라 어두운 산길을 손전등만으로 의지해 걷고 있었더니 그래서 위화감을 느낀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A는 자기를 무리해서 납득시켰다고 한다. 등골이 얼어붙는 듯한 좋지 않은 감각을 느끼면서도 에이들 넷은 동굴을 돌았다. 산에 들어간 시점에서 위험하다고 느끼면서도 다른 셋이 신이 나서 동굴에 들어가는 탓에 말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단지 첫 번째와 두 번째 동굴은 정말 일반 동굴로 5m도 되지 않았다든가. 하지만 동굴 안은 너무 어두워서 손전등만으로 안을 비춰봤기 때문에 정말 무서웠다고 한다. 세 번째에 드디어 딱 맞는 곳에 도착하고 말았다. 그 구멍은 급한 경사면을 오른 앞쪽에 있었고 에이들 넷은 거의 절벽 같은 각도의 언덕을 올라갔다. 동굴 입구 자체는 경사면 아래에서도 보였는데 보통의 땅굴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입구까지 올라갔더니 분명히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 우선 냄새. 입구 근처에는 화살 같은 것이 흩어져 있었고 그중 몇 개에는 개구리의 시체가 박혀 있었다든가. 그게 엄청나게 부패한 냄새를 뿜고 있었던 것 같다. 친구 셋, 이하, B, C, D라고 하자 그들은 냄새! 하며 웃었는데 A는 이미 쫄아서 어깨를 가볍게 떨고 있었다고 한다. 다만 분명히 개구리의 시체와 화살이 많이 굴러다니는 게 이상해서 그중 B도 이거 위험하지 않냐? 라는 말을 꺼냈다. A와 B는 동감했다. 그러나 나머지 C와 D는 이상하게 센 척을 하면서 동굴에 들어갔다고 한다. 결정을 뒤엎듯 A와 B도 따라가기로 한다. 동굴은 엄청 깊어서 아마 10m 이상은 되지 않을까. 폭도 꽤 넓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역시나 안에도 화살투성이. 거기에 박혀있는 개구리 시체도 잔뜩 있었다. 넷 모두 얼굴만 봐도 알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담력시험 특유의 허세로 인해 돌아가겠다고 말도 못하고 동굴 안쪽까지 나아갔다. 동굴 안쪽까지 갔더니 거기부터 내리막이 된 경사면에 작은 동굴이 이어져 있었다고 한다. 크기는 사람 얼굴보다 조금 큰 정도로 어른이라면 간신히 들어갈 정도였다고. 그 구멍 1m 정도 앞에는 동굴 양 끝에 돌기둥이 있었고 사이에 금줄이 걸려 있었다는 것. 손전등으로 비춰본 순간 금줄에 하얀 종이로 만든 시대가 보여 A는 자기도 모르게 한심한 비명이 새어나왔다고 한다. 넷 모두 신사 같은 곳에서 금줄을 봤던 기억이 있어 좋든 나쁘든 어떤 연유가 있어도 가볍게 만져서는 좋을 게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다. 한동안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었고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어떡할까 하는 분위기가 됐는데 평소에도 약간 불량기가 있던 C가 이제 와서 돌아갈 거냐? 같은 말을 꺼냈다. A가 아니 안 돼. 이건 무조건 안 돼. 하자 C가 뭐가? 이런 금줄은 우리 집 근처 신사에도 있잖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니 B가 형, 안 될 것 같아요. 왜? 쫄았냐? C가 놀리듯 말하니 D가 핸드폰으로 찍는 것뿐이라면 문제없지 않을까? 했다. 여기서 놀란 A가 뭐라고? 하자 D는 아니, 구멍 밖에서 안쪽을 찍어보는 거지. 했다. 그러자 C가 좋아. 그거 아주 좋아.
하자 D가 그럼 네가 찍어봐. 어여. 내가 찍는 거냐? 네가 찍는 게 아니고. 그런 흐름으로 C가 핸드폰으로 구멍 안쪽 사진을 찍게 되었다고 한다. 제안했던 D는 마지막에 쫄아버려 단호히 거부하는 바람에 C가 찍게 되었다는 것. C는 금줄을 걷어내고 구멍 앞으로 향했다. 구멍 안을 비추려고 손전등을 향하고 핸드폰을 꺼내려던 순간 구멍 안쪽에서 뭔가가 움직였다고 한다. 으이! C는 그걸 본 순간 비명을 지르며 금줄 뒤로 물러났다. 남은 셋도 근처까지 와서 구멍을 들여다보는 바람에 넷 모두 동시에 그것을 보게 되고 말았다고 한다. 손전등 앞에서 움직인 것은 미이라같이 바짝 마른 진한 갈색의 인간의 얼굴로 입술도 눈도 없고 눈동자는 새까맣다. 그게 구멍에서 기어나온 모양이다. 넷 모두 순간 망연자실해져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때 A는 직감적으로 이게 요리카타 사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 미이라 같은 얼굴 아래로 이어지고 있던 건 뱀 같은 가늘고 긴 몸으로 이상하게 비틀린 꼬리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모두가 굳어있던 건 한순간으로 다음 순간에는 비명을 지르며 동굴 출구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A는 딱 한 번 뒤를 힐끔 돌아봤지만 그건 금줄 너머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 어두워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을 텐데도 나를 보고 씩 웃는 것 같았어 라고 말했다. 그래서 넷은 엄청 겁에 질려서 동굴에서 뛰어나와 경사면을 굴러떨어지듯 내려갔다는데 그때부터의 기억은 애매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A의 본가의 방에서 눈을 떴다고 한다. A의 어머니가 하는 말로는 새해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넷이서 창백한 얼굴로 비틀대며 돌아왔다는 것. 어머니도 이상하게 생각되어 말을 걸어봤지만 넷 모두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었다. A는 꿈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넷 모두 동굴에서 본 게 사람 머리를 한 뱀의 유혹이었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넷이 한꺼번에 같은 꿈을 꿀 일도 없으니 그래서 모두가 의기소침한 상태. 스키 타러 갈 기분도 아니라 다음날 도쿄로 돌아갔다고 한다. 다만 금줄을 넘어 구멍 근처까지 갔던 C는 그 후 매일 그 요리카타님의 꿈을 꾼다고 한다. 그게 묘하게 현실감이 있어 C는 점점 정서불안이 되어갔고 취직 활동이 끝날 즈음인 4학년 봄 무렵에는 우울증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 C가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A도 기묘한 꿈을 꾸게 되었다는데 꿈속에서 A는 양팔을 도끼에 찍힌다든지 마차테 같은 것으로 어깨가 잘린 뒤 다리뼈가 부러져 그 금줄이 쳐진 구멍 안으로 떨어지는 꿈을 꿨다고 한다. 어깨가 떨어져 나가 얇아진 탓인지 A는 저항 없이 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구멍은 상당히 깊어서 끌려가는 도중에 잠이 깬다고 한다. A가 자꾸 자기가 다음 차례라고 중얼대던 걸 보고 소름이 돋았던 게 기억난다. 그래서 A도 신경이 쓰여 가족들에게 요리카타 사마에 대한 걸 물어봤지만 A의 할머니는 A가 고등학교 진학하던 때 그리고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도 요리카타 사마에 대해선 자세히 모른다고 한다. 이웃에게도 학교 문화인류학 수업에 필요하니까라는 핑계로 요리카타 사마 이야기를 물으며 돌아다녔지만 금방 절에 주지 스님이나 정말 고령인 일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짝만 알고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알게 된 건 기껏해야 1. A의 고향에는 옛날부터 뱀신 신앙이 있었다. 지금도 있고 신사도 많다. 2.
양팔이 잘린 신이 뱀이 되어 N현까지 도망와 토착신이 됐다는 신화도 있다. 3. A의 고향 근방을 무대로 한 동화 속에서 남자가 동굴에 빠져 땅속의 나라를 여행하다 이무기가 되어 지상으로 나간다라는 것도 몇 가지 있었다. 4. 요리카타 사마는 그 외에도 사부로 사마나 미나카타 사마라고 불린다고 한다. 딱 그 정도. 그 외에도 잡다한 게 있었지만 중요한 건 아마 이 정도일 듯. 그런데 A가 말하기론 꿈속의 광경은 아마도 어떤 의식은 아니었을까라는 것. 또한 앞에서 말한 동화나 신화에 빗대어 뱀 모양으로 양팔을 잘린 사람을 요리카타 사마라고 부르는 건 아닐까라고 했다. 최근엔 조금씩 그 꿈도 길어지고 있고 구멍 바닥에 떨어진 후의 광경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구멍 속에는 자기와 같은 요리카타 사마가 많이 있었고 기어서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한다. 그 요리카타 사마들에게 이끌려 어딘가로 끌려가지만 아직 마지막까지는 꾸지 않아서 어디로 끌려갈지는 모른다는 것.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아마 나도 C처럼 될 거야. 최후로 그렇게 말하고 A는 이야기를 마쳤는데 솔직히 중간중간에 실실 웃기도 하고 꽤 농담처럼 말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본다. 원래 항상 농담만 잘하는 녀석이었고 장난기가 많은 녀석이었다. 대체적으로 혼돈에 빠졌을 때 봤던 요리카타 사마 인가의 특징을 그렇게 잘 기억하리라고 보지는 않고 꿈 이야기도 동화 같은 이야기로 거짓말 냄새가 났다. 하지만 B와 D는 어떻게 됐을까? 일전에 동기 모임 연수가 도쿄 본사에서 있었는데 A는 오지 않았다. 같은 지점에 배속된 동기 이야기로는 자율신경 실조증인가 뭔가로 휴직을 받은 후 퇴직했다고 한다. 휴직 얘기를 듣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해서 A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 꼭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다.